남들은 잠자리에 들 시간이지만 이 회사 소녀들은 그 시간에 학교로 향한다. 너무 예쁘다. 밤늦은 통학길. 먹고 싶은 것도 많지만 이제는 잘들 참는다. 일하고 이제 밤에 와서 공부하고 또 낮에는 저렇게 일하고 참 열심히들 살았죠. 그렇지,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저 어두운 밤에. 아우, 그리고 세상에. 또 이제 공부하는 새벽까지. 와. 열의가 열정이 정말 대단했네요. 추경, 야독. 저러고 집안 일으키고. 네? 아우, 여자들이 대단했어. 아, 남자들은 다 어디 갔지? 우리나라 여성들 정말 대단하죠. 맞아. 어려운 집안 살림을 도우느라고요. 고생만 하던 우리 딸 명옥이가요. 고등학생이 되었다니 참 꿈만 같습니다. 이젠 집안 걱정 말고 마이크 잡고. 회사 일을 더 열심히 하고 공부 잘해서 착하고 훌륭한 딸이 되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엄마들. 오빠 동생 공부시키고 집안 일으킨 거예요. 맞아요. 졸업식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럼. 하면서 공부하는 고달픔보다 아우, 눈물 나죠. 몸은 비록 멀리 떠날수도 마음은 항상 두고온 얼마나 고향에 고생했어요. 산악기나 부모님 경험 동생들의 학비 걱정 부모님의 부험을 받고 다 책임졌죠. 부모님 안 계시는 집안에 어린 동생을 두고 온 걱정으로 우리 누나들이 못 저렇게 이루는 열심히 살았어요. 괴로운 밤도 있었습니다. 아우, 저 눈물 어떻게 참아요. 졸업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옛날에 직공비 다 10대였잖아요. 지금 아마 우리 프로그램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 세월 지냈다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네. 네. 이런 시절이 아우, 있었네요. 대단하다. 정말 대단합니다. 엄마와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하고 돈을 벌었던 그 당시 10대 소녀들의 이야기가 참 대단하면서도 가슴이 좀 아픈데요. 일단 이들이 있던 70년대, 뭐 80년대 그 배경을 좀 살펴보자면 학교에 수업료를 못 내서 수업료. 갈 수 없었던 그런 학생들이 참 많았다고. 지금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잖아요. 네. 네네네. 근데 그때 국민학교, 그 중학교는 육성회비라고 그래서 육성회비 있었죠. 봉투가 네, 있었잖아. 봉투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런 거. 12달로 이렇게 나눠 있어가지고 가져오면 저기다 도장 찍어줬단 말이에요. 맞아. 이게 이제 협찬금 같은 건데 월사금이라고도 했고 사친회비라고도 부르고 기성회비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육성회비 저 봉투에 저 도장 못 찍어서 그렇죠. 학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아이들 그 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맞아요. 선생님도 그 아이들은 돌려보내요. 쭈삣거리다가 다시 돌아가고 왜냐하면 학교 가면 또 돈 못 가져왔으면 복도에 나가서 이렇게 손 들고 서 있는데 맞아. 그래 있었어. 맞아요. 손 들고 서 있는 게 내가 뭐 아프고 힘든 것보다도 창피한 거야. 창피해서. 창피한 맞아요. 거야. 근데 또 저기 좀 있는 집 애들은요 몇 달치를 한꺼번에 내는 것도 있었어. 어우, 대단한데? 그런 애들 보면 반에서 또 큰 소리 좀 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때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근데 또 그, 도시에서는 육성회비가 450원, 뭐 600원 이랬는데 네. 지방에서는 150원이었다고 그러네요. 또 달라. 네. 그죠? 달랐나 봐요. 그때 당시 큰 돈이죠. 근데 이게 1997년에 완전히 폐지가 됐고 오늘에 이르는 거죠. 네. 그 시절 특징이 입학생보다 졸업생이 더 적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년이 지나면서 학비 부담에 이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또 집안에 보탬이 되고서 일하러 나가는 그런 학생들이 진짜 많았었죠. 네. 그러면서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서 이 주경야독하는 이제 근로 청년들이 탄생했다는 건데 이들은 주로 그러면 어떤 좀 학생들이었어요? 아, 그거를 소환하시려면 우리가 또 후나미를 불러와야죠. 아, 드라마. 우리가 옛날 드라마 아들과 딸에 아들과 우리 딸. 귀남이하고 후나미가 있었죠. 네. 그러면 그때 후나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7080 시절 남아선호 시절에 어떻게 딸들이 살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는데 주로 딸들은 국민학교 못 간 친구들도 많았어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또 국민학교를 갔었어도 중학교 못 가고 바로 그냥 공장으로 일하러 가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조금 일찍 다른 집 가서 이렇게 식모라 그랬죠. 도우미 하다가 그렇게 시집 가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었는데 요새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방적 공장 우리가 그때 한참 막 그 생산기였으니까요. 네. 그럴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적 공장이나 아니면 버스 안내양으로 이렇게 일을 하러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게 1976년 12월에 산업화가 부흥하면서 일명 야간 특별학급, 일명 우리가 야학이라고 부르는 거. 네, 야학. 이게 이제 시작이 맞아. 됐는데 그때 당시에 산업체에서 전국적으로 4만 2천 명 정도가 일을 하면서 이 야학을 함께 했는데 생각해 보면 이때 당시 이제 워낙에 일하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직률이 되게 높았는데 맞아요. 직장에서는 어떻게 이직률을 줄일 수 있을까 싶은 시점에 야학을 들여오면서 너희들이 일도 하면서 공부도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러면서 이직률을 낮추는 일환으로도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곳이 있었죠. 구로공단, 네. 또 구미공단, 또 마산공단 이런 곳 공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야학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던 거죠. 70년대에서 80년대 이렇게 전국적으로 사실 되게 많았다는 얘기를 들은 것 그렇죠. 같은데 지금은 사실 좀 보이지 않잖아요. 이런 학교들이. 그 많던 학교들은 사실 좀 어디로 간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7080 때 이때 사실 이 야학이 반짝했었고요. 네. 그때 당시 대학생들이 와서 또 많이 활동을 하기도 했는데 198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교육 환경도 좋아졌고 또 한 가지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또 굉장히 그때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서 1990년대 또 섬유업계가 하향 형사로 또 돌아서요. 그러면서 실제 우리가 옛날에는 6남매 있으면 첫째 장남은 대학 가고 나머지 뭐 둘째, 셋째, 넷째 딸들은 다 산업체에 가서 일하면서 학교 다니고 그리고 막내는 이제 언니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 학교 가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는데 이런 세월 다 지나고 나서 2016년 이후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산업체 학교는 아예 다 완전히 없어지게 되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7080 돌아보면 이때 우리가 여공이라고 불렀던 여직공이라고 불렀던 이 산업 근로 일명 어린 근로자들이 우리나라 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고 우리 집안에도 얼마나 훌륭한 역할을 맞아요. 했었는지 지났지만 진짜 큰 박수 드립니다. 맞아요. 정말 너무 해주셨어요. 대단합니다. 네, 제 기억에도 저 초등학교 그때 국민학교 졸업할 때 우리 반에서 3명이 중학교를 못 갔습니다. 세 명이. 이게 돈이 없어서 그렇죠, 그리고 맞아. 자기가 벌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그 어린 아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지금도 들고 그럼요. 그리고 이렇게 산업체에서 일하면서 밤에 공부하던 사람들은 교복 입는 그 자체만으로도 맞아. 너무나 행복했다. 그렇죠. 그런 맞아요. 뒷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